주황색 내가 내는 뭘 yeah. Other rappers ain't in the cut yeah. 신경 안 쓰고 있는 척. 안녕하세요, 태우그라피입니다. 오늘은 한반도의 형성과 산지의 모습 두 번째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BGM으로 투애니언 노래를 넣었더니 어제 오늘 계속 자꾸 귓가에 투애니언 노래가 맴돌더라고요. 선생님은 투애니언 세대인데 요즘은 블랙핑크가 대세라죠. 작년 수학여행 때도 장기자랑 시간에 블핑 노래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투애니언 뒤를 이어가는 YG의 아이돌이라고 들었는데 노래를 들어보니 진짜 투애니언 느낌이 조금 나더라고요. 이렇게 점점 나이가 드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처럼 이 노래 맞나요? 오늘 공부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학습 방법 몇 가지를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이 제출한 개념지도를 확인해 보니 아직 개념지도 작성이 서툰 학생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처음이니까요. 오히려 이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제 실수도 컸습니다. 옆에 보이는 개념지도는 실제로 여러분 친구가 그린 거예요. 개념지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핵심이 되는 개념을 추출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나눠준 학습지를 보면 핵심 개념이 이미 번호로 구조화되어 있어 추출하기가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개념을 연결선을 사용해서 이어주며 학습한 전체 내용의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공부한 내용을 단순하게 순서대로 기억하는 것보다 이렇게 구조화해서 기억하는 것이 훨씬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조화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두뇌 사고가 필요할 거예요. 그렇지만 기억합시다. 어렵게 공부해야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개념지도와 마인드맵의 차이를 물어보는 학생도 많았어요. 이 두 학습 방법은 큰 틀에선 비슷합니다. 마인드맵은 중심 이미지에서 개념이 뻗어나가는 구조로 다소 경직되어 있습니다. 개념지도는 중심 개념이 하나, 두 개, 그 이상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꼭 뻗어나가는 구조가 아니어도 되고요. 개념과의 관계만 잘 그려내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지도는 마인드맵보다 보다 유연한 구조화를 추구합니다. 그리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마인드맵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개념을 그림으로 구조화할 것을 추구합니다. 이에 비해 개념지도는 간단한 단어로 개념을 파악하기 때문에 마인드맵보다 작성이 조금 더 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개념지도는 전체 내용을 구조화하는 데 탁월한 학습 방법입니다. 왠지 시험에 꼭 나올 것 같은 핵심 내용들은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비주얼 싱킹입니다. 비주얼 싱킹은 핵심 내용을 그림으로 시각화해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림으로 기억하면 훨씬 오랜 시간 기억에 남기 때문이죠. 물론 공부한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는 과정이 번거롭고 때론 어렵기까지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어렵게 공부해야 어떻다고요?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국지리를 듣는 솔방울 친구들, 태우그라피와 함께 개념지도와 비주얼 싱킹으로 어렵게 공부하고 오래 기억합시다. 지난 시간에는 한반도의 지형 형성에서 내부적 요인과 지각 변동을 멘탈의 붕괴와 함께 공부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외부적 요인인 기후변화에 의한 한반도 지형의 변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자어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학창시절에 한문 시간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문을 가르치는 우리 이준수 선생님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작년 통합사회 가르칠 때 사실 특히 유교, 불교 가르칠 때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때마다 유교, 불교의 용어를 뜻풀이를 해주고 선생님 수업에 도움을 준 분이 바로 이준수 선생님입니다. 정말 좋은 분입니다. 자, 이제 다시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영어에 좀 더 익숙한 세대지요. 그런데 본 주제의 개념들이 아무래도 옛날 사람들이 이 부분을 공부해서 교과서에 실어놓은 것 같아요. 어렵게 한자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영어로 쪼개면서 한번 쉽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구의 기온은 늘 변화해 왔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구의 기온은 오르락 내리락 반복했습니다. 따뜻한 시기와 추운 시기가 반복해서 나타났죠. 기후변화로 즉 빙기와 간빙기가 반복되며 지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PPT 우측 내용에 주목해 주세요. 글레이셜은 빙하기를 의미합니다. 추운 시기죠. 인터글레이셜은 간빙기입니다. 여기서 주목. 인터는 사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빙기와 빙기 사이가 인터글레이셜입니다. 이를 한자어로 표현하면 간빙기입니다. 그래서 빙기와 빙기 사이니까 기후는 따뜻하겠지요. 간빙기는 따뜻한 시기입니다. 라스트 글레이셜, 우리는 이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마지막 빙기란 뜻입니다. 한국지리에서는 이를 최종 빙기라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기준으로 마지막으로 추웠던 시기가 최종 빙기입니다. 다음으로 Present Interglacial입니다. Present는 현재라는 뜻이지요. Interglacial은 간빙기, 즉 이것은 현재의 간빙기라는 뜻입니다. 이를 한자어로 후빙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후빙기는 점차 기온이 따뜻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프를 통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기를 기준으로 마지막으로 추웠던 빙하기가 라스트 글레이셜입니다. 최종 빙기죠. 기온이 점차 상승하고 있는 지금은 후빙기, 영어로 Present Interglacial입니다. 수많은 빙기와 간빙기 중에서 마지막 빙기와 마지막 간빙기를 따로 부르는 이유는 이전의 빙기와 간빙기에서 만들어진 지형은 대부분 사라져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적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쭉 맥락을 설명해 왔고요. 간단히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자, 주목해 주세요. 최종 빙기는 마지막 빙기로 추웠던 시기입니다. 후 빙기는 현재의 간빙기로 따뜻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설명하면 될 걸 그랬나요? 이것만 기억해도 충분하긴 합니다. 이번엔 제가 멘붕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최종 빙기와 후빙기, 즉 현재의 해안선과 하천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도에 주목해 줍시다. 빙기 때는 빙하가 성장하며 바닷물이 줄어들어 해안선이 지금보다 훨씬 먼 곳으로 물러갔습니다. 지도에서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최종 빙기 당시의 육지인데요. 지금의 해안선과 많이 다르죠? 최종 빙기 때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가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추운 기후 때문에 해수면이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울릉도와 독도는 여전히 바다 가운데 위치한 섬이었습니다. 주변 바다의 수심이 아주 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흘러나오는 한강, 금강 등과 같은 강은 이 빙기에는요 중국에서 흐르는 하천과 합쳐져서 태평양 어딘가로 흘렀습니다. 이 시기가 만약 지금까지 이어졌다면 중국과 우리의 관계가 지금과는 다를 수도 있겠지요. 아무래도 교류가 더 많았을 거예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요. 자, 앞서 설명을 하면 우리 한국지리 시간에는 수많은 빙기와 간빙기 중에서 마지막에 있었던 최종 빙기와 후빙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최종 빙기의 지형 형성 변화를 알아봅시다. 최종 빙기는 한랭 건조하여 식생이 빈약했습니다. 자, 이때 풍화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암석이 자기 자리에서 천천히 부서지는 현상을 풍화라고 합니다. 풍화에는 화학적 조성의 변화가 없는 물리적 풍화와 화학적 조성의 변화가 있는 화학적 풍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빙기 시기에는 물리적 풍화가 활발했습니다. 암석이 추우니까요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자기 자리에서 부서지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이때의 지형 변화는 하천 상류와 하천 하류로 구분해서 파악합니다. 하천 상류에는 퇴적작용이 많았습니다. 쌓이는 작용이요. 반대로 하천 하류에는 침식작용, 깎이는 작용이 많았습니다. 자, 주목. 여기까지만 알아도 기출문제 풀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공부 범위를 지금 줄여주는 거예요. 옆에 보이는 문제는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해안선의 형태를 통해 어느 시기가 최종 빙기인지 후빙기인지 알 수 있겠죠? 구체적인 문제 풀이는 나중에 할 것이고요. 우리는 아래 지문을 봅시다. 기후변화와 지형을 묻는 평가원 기출문항에서도 평가원 기출문항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풀이하는 2학년 학력평가에 비해서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문제는 3점짜리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지문에 사용된 표현을 보면 기계적 풍화작용, 하천 상류에는 퇴적작용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한 10년간 평가원 기출문제를 쭉 들여다봤는데 제가 학습지에 실은 표현에서 비껴나가는 게 없었습니다. 문제풀이만 생각한다면 여기까지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최종 빙기 시기에는 물리적 풍화가 활발하고 상류에는 퇴적작용이 많다. 그리고 하류에는 상류와 반대로 침식작용이 많다. 여기까지만 기억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지 이유를 알면 더 재미나겠죠? 더 정확히 말하면 이유를 알면 기억에 더 오래 남습니다. 아이고 목이 타네요. 맥락적으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천 상류에서 퇴적작용이 많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리적 풍화로 암석이 쪼개지며 커다란 암석이 바위 자갈 등으로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최종 빙기에는 한랭 건조에서 식생, 즉 나무와 풀이 빈약하다고 했죠. 특히 나무 뿌리는 흙이나 돌을 단단히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추운 기후로 나무가 얼마 없어서 물리적 풍화로 만들어진 풍화 물질들이 산 경사를 따라 골짜기로 이동해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랭 건조한 시기라 하천에 흐르는 물, 즉 유량은 얼마 되지 않아서 퇴적물질이 물에 쓸려나가지 않고 차츰 쌓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빙기 시기 하천 상류에서는 퇴적작용이 우세했다. 반대로 최종 빙기 시기 하천의 하류에서는 침식작용이 많았습니다. 흐르는 강은 바다에 다다르면 바닷물과 강이 부딪혀 물살이 느려지는데요. 이때 느려지기 때문에 운반해오던 물질을 내려놓아 퇴적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해수면이 하강해서 바닷물이 멀리 물러가자 하천의 하류였던 곳에 유속이 빨라지겠죠. 그래서 침식작용이 활발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쭉 말이 좀 빨라진 것 같지 않나요? 지난 시간 강의 후기를 받아보니까 목소리가 느리다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선생님 말 엄청 빠릅니다. 말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을 좀 느리게 한 것인데 이게 너무 느리다고 하니까 이제부터는 빨리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후빙기의 지형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적당하죠? 자, 후빙기에는 온난 수분하여 식생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암석의 구성물질이 변하는 화학적 풍화가 활발했습니다. 다시 지형 변화의 특징을 상류와 하류로 구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후빙기에는 하천 상류에 침식작용이 많았습니다. 하천 하류에는 퇴적작용이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여기까지만 알아도 문제풀이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공부 범위를 줄였습니다. 그렇지만 공부하는 재미를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후빙기 하천 상류에는 강수량이 증가해 빙기에 쌓인 퇴적물질의 제거가 일어났습니다. 식생의 역할도 중요한데요. 후빙기에 식생이 활발하게 자라나면서 암석의 풍화물질들을 그 뿌리들이 단단히 붙잡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빙기에 비해서 풍화물질의 이동이 느리게 일어났습니다. 하천 하류에는 해수면 상승으로 퇴적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빠르게 흐르던 강이 상승해서 점점 다가오는 바다와 만나 부딪히면서 흐르는 속도가 감소했겠죠. 그래서 가지고 있던 여러 운반 물질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범람원, 삼각주와 같은 하천 퇴적지형이 만들어졌습니다. 범람원 삼각주는 아마 한 2시간쯤 뒤에 함께 공부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한국지리를 배우고 있죠. 후빙기 지형 변화로 우리에게 다가온 큰 변화는 서남해안에 생긴 리아스해안, 동해안의 석호입니다. 이것도 뒤에 배울 건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리아스 해안은 해안선이 구불구불한 복잡한 해안입니다. 직선기선 기억나죠? 직선기선의 설정이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생긴 리아스 해안 덕분입니다. 석호는 해수면 상승으로 바다 근처에 생긴 호수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자, 솔방울 친구들, 우리 강아지 루루를 소개하겠습니다. 루루 안녕. 루루의 이름은 루루예요. 근데 이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혹시 아세요? 혹시 비데 브랜드 룰루 아세요? 거기서 따왔어요. 왜 루루는 루루가 되었을까요? 슬픈 사연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여러분 학습지를 만들고 있던 시기 매일같이 새벽에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보니까 치질에 걸렸어요. 치질. 그래서 병원에 가서 급하게 수술까지 했는데요. 루루는 선생님이 치질로 고생하고 있을 때 입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이름을 뭘로 줄까 하다가 그때 온 정신이 그 고통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룰루 귀엽네 루루로 정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학습지를 1년치를 다 만들어서 주려고 했는데 그때 치질 때문에 한 일주일 넘게 누워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쩔 수 없이 학습지를 그냥 한 학기 분량만 떼어내서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슬픈 사연이 있는 것이죠. 루루는 현재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아직 똥 오줌을 가리지 못해서 가둬놨어요. 동물병원에서 이렇게 하라고 시키더라고요.
루루를 잠시 풀어놓은 적이 있는데 집에 집이 루루의 똥과 오줌으로 가득 차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 싶어서 이렇게 가둬놓고 기르고 있습니다. 루루야, 너 이제 유튜브에 나올 거야. 고생했어. 맛있는 거 줄게. 밥 먹어야지. 루루의 아침밥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밥 먹을 때는 절대 저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맛있니?